네, 9월 14일 화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다우와 S&P 지수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어내고 오늘은 상승 마감을 합니다. 다우가 0.76%, S&P 지수가 0.2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만 소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하락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CPI 발표 오늘 이제 앞두고 어느 정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현재 CDC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정도 지난주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또 5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율의 최고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JP모건은 이제는 좀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확실히 9월 들어서는 비관론들도 함께 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도이체방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증시가 앞으로 5에서 10%가량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양쪽의 입장들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연일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K배터리 지금은 어디인지 현 주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표정으로 굿모닝 세븐과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증시 맞이할 수 있을지 표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외에 있었던 마감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최효은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관련 부분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WTI가 1.1% 넘게 상승하면서 유가가 이제 70달러 선을 올라섰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번 겨울에 강한 한파가 온다면 유가가 연말까지 100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펙에서도 여러 가지 좀 투자 의견들이 나왔는데 오펙에서는 이 내년의 경우에는 이 팬데믹의 수요 이전으로 이 글로벌 원유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가 급등했고요. 관련해서 또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트위터와 에어비앤비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도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더불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여행의 수요 회복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위터와 에어비앤비는 모두 간밤 시장에서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는 있었지만요. 간밤 시장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화이자는 2% 넘는 낙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이 화이자의 이사는 나와서 백신이 10월까지 미국의 5세부터 11세에게 접종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WHO의 소속의 과학자들이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샷이 아직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남기면서요. 부스터샷으로 인해서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모더나는 주가가 6%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이 우주 여행의 계획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9월 말부터 10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부품 결함 소식과 함께 이러한 계획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간밤 시장에서 3.5%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CATL이 배터리를 탑재를 했던 푸조 자동차도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중국 당국이 우리 시장에 지금 전기차 업체들 너무 많다. 통폐합을 장려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의 거대한 중국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생겨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장벽이 높아질지도 한번 체크를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LG와 GM과 관련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합작사를 GM이 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둘 협력이 조금 이제 갈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는데 LG 측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하면서 이제 또 못을 박으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이야기들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일정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는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더불어서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애플의 분석가로도 유명한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이번 아이폰에는 역대 최대 저장 용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1TB의 대용량 아이폰 13의 프로와 프로맥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오늘 밤에 어떻게 또 아이폰 발표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이 굿모닝 세븐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SK 리츠가 신규 상장합니다. 일단 공모가는 5,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오늘 코스피에 입성을 합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모청약과 관련된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리콘2가 오늘부터 공모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29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KBT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27,200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S&D도 오늘부터 공모청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모가는 28,000원으로 확정이 된 이 상황입니다. 식품회사인데 현재 밴드 최하단 가격보다 6% 낮은 공모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뉴스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일정 체크 끝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제 그래도 유가증권에서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그 이유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미국 시장의 반등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 후에 반등을 하는 날이었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또한 0.2%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다 줄 것이고 지수의 하락을 멈추는 지지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발표 기대감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된 이후로 글로벌 시장은 인프라 투자에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디지털 분야는 각광을 받는 분야이고 수조 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를 부양하는 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달러 환율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국내 시장을 외면하면서 순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환전하고 해외로 송금을 많이 하였는데 달러 환율이 전고점에 다다르면서 저항선에 도달하였고 외국인의 환전 물량 또한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시장에 치명타를 입히는 요인이기에 달러의 안정화는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이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겠죠? 예, 저는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5G 관련 종목의 수급을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5G는 대표적으로 사이클을 많이 타는 섹터입니다. 그렇게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을 한 섹터이고 동시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5G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KMW 등 5 종목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대 낙폭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등 최근에 정부와 유저의 악평에 곤혹을 겪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주가의 조정은 크게 겪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또한 전저점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렇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승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대형주의 수급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겪은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리 하락을 겪은 종목은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최근에 개별주 장세가 이어졌지만 시장이 조정을 겪으면서 흐름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섹터 등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하는 한 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인데 그런 반등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NC소프트와 같이 지금 신저점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반등의 기회를 삼아서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기업들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이슈와 공시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최은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추석 전이라서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기업별로 보면은 사실상 호재가 있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SK케미컬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사업 부분을 빼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SK 멀티 유틸리티의 분할 신설 결정에 대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전력 생산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요. 12월 1일자로 신규 법인이 출범한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설 법인의 총 자산은 1,715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73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나 분할이 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PO 일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5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던 구리값이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이후로 지금까지 구리의 가격은 약 1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12개월 내에 구리 가격이 톤당 13,000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구리의 재고 비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았고요. 더불어서 알루미늄으로 이동했던 전방 산업의 수요가 다시 한번 구리로 넘어올 것이다라는 관측들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풍산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가격과 강하게 커플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구리의 가격 그리고 풍산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커플링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인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217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에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섬유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의 PP 시험 설비를 구축을 위한 것이다라는 어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투자 기간이 2023년 3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이 효성화학 측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공정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입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의 뉴스 랭킹 1위에 올라와 있는 뉴스였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성능의 친환경 자석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히토류 비중을 60%가량에 줄이는 동시에 성능은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그넷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 소재로 일본 업체를 앞지는 하나의 성공 사례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공급 부족을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오늘 투자 함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뷰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 전망 한번 들어봤고요. 일정 체크에 이슈까지 체크를 끝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을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유한타증권의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 성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지금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는 PI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세방전지, 파워로지스 등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I 첨단 소재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주가 시장 좀 상황과 좀 맞물리면서 쉬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하반기라든가 내년 등의 실적 성장세 좀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은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PI 첨단 소재 전 사업 부분의 이런 실적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3분기 실적 역시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좀 봤을 때 실적 측면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의 핵심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PI 필름 같은 경우 이 주요 스마트폰의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스마트폰의 탑재량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 등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 성장 동력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동사의 PI 필름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배터리 절연용 테이프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각형이라든가 원통형, 파우치형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라는 점은 이 전기차 배터리 채택이 늘어날수록 이 동사의 이런 실적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핵심 제품, 이 PI 필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 동사에 대한 관심, 단기 측면뿐 아니라 중장기 측면에서도 좀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도 강세를 보였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같은 경우에 전일을 제외하고 봤을 때 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을 일부 띠고 있었긴 했지만 향후 이런 실적 성장성과 수익성 등이 계속 반영이 된다면 추가 상승 역시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동사의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전기동 가격 급등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일단 동박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이 원자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좀 예상보다 높은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거기에 이 말레이시아의 법인 증설분 이미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이 있을 만큼 캐파 증설에 대한 그 수요를 이미 커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워낙 앞에 고객사들의 이런 수요가 좋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 등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점에서 좀 일진 머티리얼즈 하반기에도 좀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는 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순환매를 감안하더라도 일진 머티리얼의 추가 상승 동력은 아직 시장에서는 강하다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단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동사에 대한 종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인범의 주력 종목은 역시 요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6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네요. PI 첨단 소재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요즘 순환매 속에서 약간 진입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 실적을 고려하면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두 종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헌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도 지금 뭐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요즘 시장이 정말 뭐 그 관련 종목들로 뜨겁습니다. 요즘 배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선 전반적인 뷰를 듣고 넘어가 볼까요? 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여파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부분, 전기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약 10%가 안 되는 수준이다만 수많은 리서치 업체들이 예상하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확실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기차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전기차가 과연 성능적으로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문점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지입니다. 2차 전지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인데 충전이 가능한 그런 2차 전지로 부르기 때문이죠.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대부분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전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도 좋을 뿐더러 무게도 가벼운 그런 전기차에 탑재하기 아주 좋은 장점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가별 2차 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국내 한국이 44%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이 33%와 1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먼저 일본과 중국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일본이 지난주에 토요타가 액체 전기차에서 전해질을 고치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 차량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생산에 2013년까지, 30년까지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배터리까지 내재화하는 그런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보조금과 또 수요 창출을 통해서 원재료와 핵심 소재, 배터리 셀과 팩, 이런 전기차 시장까지 전시적으로 원재료까지도 쓸어 담으면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구리 등 이런 그 기술력과 더불어서 원재료가 없으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정상을 다투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죠. 링더스 다이와 테슬라, 벤츠, BMW, 토요타, 혼다 등 전 세계에 걸쳐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도 원재료 광산 확보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일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올해 7월이죠. 정부가 배터리 국가 1위 도약을 위한 2030 2차전지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 배터리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을 발표했는데 보조금과 더불어서 전기차의 어떤 그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고 있고 세계 주요 기업 경쟁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지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인산철 쪽이죠. 그리고 일본이 전고체를 이제 딱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이 배터리를 고체 형태로 바꾼 차세대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회 충전으로도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현재 판매되는 전기차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이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이 없기 때문에 극한 외부에서도 쉽게 구동이 가능하고 이 폭발 위험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 활물질을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냉각 관련 부품이 감소하고 또 동일 부피 내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액체 배터리의 2배 정도의 어떤 효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리튬 배터리와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이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이는 그런 효과까지 노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배터리 화재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고체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가격이 좀 비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도요타가 전고체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토요타 쪽은 일본 쪽은 전고체에서 앞서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네, 사실상 뭐 일본 토요타가 전기차의 주도국이었죠. 특히 토요타는 뭐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해서 나갔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수소차를 개발하면서 네. 좀 급한 나머지 그동안 일본 토요타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1년간의 시운전을 통해서 정식 번호판을 받은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CF 자동차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은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앞세워서 따라잡기 나섰다는 분석에서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키는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서는 실제 양산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반응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행하는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공개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만 이 성능으로서의 어떤 자동차에서의 성능이나 이런 양산 계획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 프로토타입을 보여준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일단 중요한 건 토요타가 2025년도를 양산에 들어갈 정도라면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앞서 있습니다만 삼성 SDI의 상용화보다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삼성 SDI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쪽에서는 가장 많은 개발에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토요타가 25년이 상용화라고 이제 내걸었거든요. 그럼 삼성 SDI는 언제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업체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런 기업이죠. 삼성 SDI 자체 개발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또 일본의 연구소 등과 협력해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용 목표 시기는 2027년으로 잡고 있는데 토요타보다는 약 2년 정도 뒤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작년 3월에 한 번 충전에 약 주행거리 8km 가능하고 1000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뭐 이런 관련돼서도 꾸준한 인력 채용과 연구 인력을 모집 중에 있는 상황인데 뭐 작년에 이지영 삼성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두 번이나 만나서 함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반도체와 전장 등에서도 협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 삼성 SDI의 어떤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는 1회에 800km를 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정말 실현이 되는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은 전기차는 보급이 잘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2차 전지 시장에서의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 뭐 전기차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전년 대비 전기차의 보급이 약 50% 가까이 또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기차의 중요한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높은 효율과 낮은 폭발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기업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흔히 시계나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전지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단점을 갖고 있죠. 하지만 2차 전지는 방전 후에 다시 충전이 가능하고 또한 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가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이 분리막에 4가지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폭발 위험성이 적은 그런 치명적인 폭발 위험성이 많은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빨라질 경우에 이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는 이름을 갖고서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용화하기 전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지금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 먼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배터리 패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토요타가 최근에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화학입니다. 설립 이래 석유화학 제품을 위주로 생산해오던 이수화학은 올 초부터 배터리 소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황화수소를 주 원료로 하는 고부가 화학 제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해오면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온 만큼 내년에서 내후년 상업 투자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5년을 전후해서 상용화가 예상되는 전고체 시장, 전고체 전지 시장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도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은 또 삼성 SDI와 함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시죠. 이번에는 CIS입니다. CIS는 지난달 대구 공단 안에 1, 2공장 전체 부지보다 약 1.4배 큰 규모의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증설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CI솔리드가 고체 전해질 생산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지난 4월 이 회사는 100% 자회사인 CI솔리드를 설립했고요. 이 CI솔리드는 CIS에서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체 전해질의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IS는 최근 고체 전해질 양산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수건의 관련 특허도 출원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 SDI와 함께 전고체 전지 정부과제 공동 참여해서 지난해 6월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만큼 이를 양산화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생산 라인 구축에 있어서 2025년쯤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회사가 황화물계 전해질을 개발하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들을 결합한 전고체 배터리용 전극을 제작하고요. 삼성 SDI가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전극을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하고 시험 테스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일지 머티리얼즈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을 완료한 후 익산 공장에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리튬과 망간 옥사이드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고체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주 체크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이 전고체 관련주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삼성 SDI는 빼놓으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국내 완성 배터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 미래 수요 집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 SDI를 포함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동아 기업, 주로 이제 건축 자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성장 동력이죠. 배터리 전해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고, 삼성 SDI와 고체 전해질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성장성이 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LNF와 최대 주주 세로닉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극재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피엠 역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종목 가운데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에코프로비엠 먼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 SK이노베이션과 계약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 네.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급등세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지난 9일에 약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5일 연속 상승했죠. 어제 42만 원 고점 이후에 종가는 40만 원 3천 원에 마감한 걸로
끝났습니다. 뭐 양극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비엠의 고성능 배터리에 사용되는 하이니켈 분야의 양극재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과의 양극재 판매 계약으로 인해서 이 설비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매출액 증가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도 스스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타겟 프라이스는 48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 기관이 4거래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어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시되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LNF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어제도 16%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LNF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NF도 역시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은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도 연평균 1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제품인 테슬라 향의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과 SK 이노베이션 향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모든 니켈 비중을 90%까지 차지한 이런 프리미엄 제품인데, 향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배터리 1위를 다투고 있는 님더스타이,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시장 컨센서스도 약 17만 원대를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에서는 탑픽 업종으로 뽑아도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일에 외국인이 46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권도 최근 5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점도 고무적인 모습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고체 내에서의 지금 뭐 종목을 좀 보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전체로 좀 확대를 한다면 어떤 소재에 좀 더 집중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뭐 완성 제조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GM 폭발 사고에 따른 뭐 리콜 문제 때문에 아마 상장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소재 업체들은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런 분리돼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양극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본다면 LNF와 효성, ENF 테크놀로지,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고요. 또 2차 전지, 음극재는 포스코캠텍과 대전자리로, 애경유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양극재에서는 그 제조원가 비중이 35%, 50% 이상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업체, 뭐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SK IT 테크놀로지도 주의 있게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해질 업체로서는 솔브레인과 후성, 리캠 등이 이런 3대 업체를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첨보도 역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동복 업체로는 SKC, 일진 머티리얼스, 솔루션 첨단 소재 등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팅크플로우의 강정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고수의 픽에서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란이 전문가는 제형솔루텍을 소개했습니다. 이 종목은 삼성 휴대폰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달 초에 공시를 통해서 15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사양 손떨림 보정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와 함께 추가 물량 증가에 따라 2차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증설이 현실화되면 매출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가도 반영을 해나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원 전문가 대원미디어입니다. 이 대원미디어가 아머드 사우루스를 통해서 직접재산권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최근 주가는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미 10곳 이상의 업체들과 계약을 확정하면서 원소스 멀티유저에 대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올 한해 실적 향상 기대되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도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상승세를 그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입니다. 이 중국의 감산 등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철광석 값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에는 유리한 지형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 조선양 후판값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자, 이에 따라 포스코는 이번 철강 부문에서 3분기 영업이익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나노CMS입니다. 실내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떠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인체 무해한 원자외선 평면 램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심주로 제시한 이후로 현재까지도 275%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미국에서 판매도 시작될 예정인데요. 추세 상승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좋은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레핏 전문가 한국파마입니다. 바이오 기업 제넨실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팔수 추출물 신소재를 활용해서 인플루엔자 치료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한국파마는 이 제넨실에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주가 향방 주목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수의픽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수의픽이었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7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르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목표가 달성한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1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S윈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1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7일에 진입을 했던 세경 하이테크 살펴보시죠. 32,7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3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세경 하이테크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좀 좋지가 못했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해야 됩니까, 이제? 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폴더블 폰을 좀 바라볼 때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갤럭시 Z 폴드 쪽이 워낙 좀 잘 나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단기간에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지금 살짝 눌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삼성 쪽에서 폴더블 폰을 대중화를 선언을 한 상황이고 또 이에 따른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고 있고 또 연휴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금일장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선을 일단 좀 지켜주시는 거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로 여기서 지지 나온다고 바로 추가 매수 하시지는 마시고 여기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지 보시고 다시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아이폰 13에 대한 또 이런 기대감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휴대폰에 따른 또 지각 변동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고 비중 확대를 좀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휴 일단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량 확대는 조금은 신중하게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성장성이나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환 주기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운용 기간 자체가 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이 판매량 숫자를 한번 믿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신중하게 오늘의 시초가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진입을 할 이제 섹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태양광 섹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뭐 지금 2차 전지나 수소 쪽에 워낙 시장에서 대장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이제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쪽으로도 좀 일단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친환경 테마에 따른 순환매 기대감이 일단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미국 쪽에서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이런 태양광에 대한 이런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40% 정도까지 늘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가 5%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이제 해상 풍력 쪽이 결국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대장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업황도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는데, 뭐 태양광도 이제 해상풍력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탄소 중립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 먼저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LPG나 LNG 바다 쪽에서는 이제 배 쪽으로 좀 연관이 될 것이고, 또 지상에서는 이런 뭐 친환경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태양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중국과의 이런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섹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할 섹터는 태양광 쪽이었습니다. 지난 풍력 이제 들고 오셨을 때 이제 고민을 했던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들고 오셨네요. 자,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솔루션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좀 자리가 그래도 좀 낮은 종목을 좀 들고 왔고요. 물론 지금 이제 그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지만 해당 가격대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횡보를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과 호주와의 이런 무역 경쟁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을 수입을 해서 이제 PVC라는 거를 좀 생산하는데 전 세계에서 40% 정도의 이런 생산량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 정도가 건설업에 활용이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가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건설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업황 내에서 이렇게 PVC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석유화학 쪽에 대한 견조한 수익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내에서 이런 태양광에 대한 정책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한화큐셀 쪽으로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급등이 되고 있고, 이제 공급에 대한 이런 타이트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퍼에 대한 이런 증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이뤄졌는데, 아무래도 공급량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은 좀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동률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 가동률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태양광 쪽에 대한 이제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이제 실적적으로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상당히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49,000원으로 좀 설정하겠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뭐 54,000원부터 58,000원까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해당 라인이 좀 도달이 됐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한번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라인
라인인데 이 부분도 이탈하게 됐을 땐 단기적으로 또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4만 원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하나솔루션입니다. 목표가 4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에 신중론이 나오면서 이제 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이제 증시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굿모닝 세븐과 계속해서 또 팔로우업 한번 해보시고요. 또 굿모닝 A까지 또 개장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